잘잘못을 따지지도 않아. 무조건 그냥 제가 전과자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과자가 됐는데 너무 억울해가지고 지금 2심까지 가고 있고,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왜 써야 되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거를 잘 모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에는 이런 내용만 다 들어가면은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양식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거를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해가지고 올려준 게 있어요. 근데 별로야. 왜 별로냐면 요 내용을 다 통합을 했죠.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근로조건을 입력하면 월급 계산이 짠 하고 되는 거고, 임금명세서가 짠 하고 만들어지는 거고, 근로계약서까지 짠 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회계, 노무, 마케팅. 모르면 전과자 되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다가 전과자 되거든요. 제가 지금 됐잖아요.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제가 작년에 뭐 카페에서 이미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유튜브에서도 지금 소송도 진행 중이고, 제가 작년에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뭐 자기 말로 그래요. 제 유튜브 보니까 안 지켜지는 게 있고 신고하면 돈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걸 알게 돼서 신고했다, 뭐 이런 소리 하죠. 빌려간 돈은 없다고 잡아떼고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가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아. 무조건 그냥 제가 전과자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과자가 됐는데 너무 억울해가지고 지금 2심까지 가고 있고, 이거는 대법원까지 갈 겁니다. 아무튼 그 얘기를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과자 된 썰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왜 써야 되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거를 잘 모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요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야 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법에 다 있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싹 알려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 내용만 다 넣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근로계약서는. 근데 이게 내용이 많으니까 이제 정해진 양식을 쓰는 게 좋겠죠. 그 정해진 양식이라는 게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어준 게 표준근로계약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근로계약서도 사실은 굉장히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게 사용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처음에 쓰다가, 제가 만들어서 쓰다가 이걸 툴로 만들어서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툴을 제가 이제 쉽고 완벽한 작성 방법이라고 한 게 아주 쉽게 쓸 수 있고 이걸 다 커버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이것만 쓰면은 뭐 근로 조건만 입력하면 급여 계산부터 뭐 다 되니까, 뭐 4대 보험 뭐 이런 거, 주휴수당 이런 거 다 계산되고, 임금명세서도 이제 의무화 됐잖아요. 작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지급도 의무가 됐는데 그것까지 다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해놨으니까 이거 쓰시면 됩니다. 이 사용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전과자가 된 썰을 얘기하기 전에, 이게 근로계약서를 안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이 형사처벌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또 이 일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니까 일단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뭐 조사관이든 뭐 누구든 아니면 변호사님을 만날 때도 그렇고, 혹시 형사처벌 받은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살면서 형사처벌 받을 일이 뭐 있어. 당연히 없는 거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누가 너한테 형사처벌 받은 적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로계약서 안 쓴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억울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요, 일단 이 형사처벌이라는 게 뭔지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시비를 가려야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소송을 하고 재판을 하고 판사님이 판결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형사와 민사 이렇게 나뉘어요. 이거 아셨나요? 전 몰랐어.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도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형사와 민사가 있는 건 알지. 근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차이인지 몰랐는데, 일단 이 사건이 발생하는 거는 사건의 주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이제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주체가 둘 다 그냥 개인들이면, 개인 간의 사건이면 그게 민사예요. 형사는 국가에서 개인을 소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게 이제 검사죠. 검사가 소송을 하는 게 형사더라고요. 그래서 민사는 이제 개인과 개인과의 어떤 법정 다툼이고, 형사는 개인과 국가 간의 법정 다툼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거는 일단 뭐 근로자가 고용주를 신고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대 개인이니까 민사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라고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법 위반 사실이 확인이 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가지고 검사가 기소를 하는 거예요. 기소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거고, 그 근거는 근로기준법
114조에 보면은 아래 여러 가지 조항들, 근로기준법의 조항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안 지키면은 형사처벌 되게 많아요. 오늘 얘기할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근데 오늘 얘기할 건 17조에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요 내용은 17조는 제가 좀 이따 볼 거고요. 근로기준법 17조에 근로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요거를 안 지키면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벌금형부터는 이제 다 기록이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냐 그러면 있다 그래야 되고. 그래서 제가 사실 뭐 근로계약서를 어쨌든 결과적으로 안 쓴 꼴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너무 억울한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실제 사례인데 이제 제 얘기예요. 이거 뭐 오늘 뭐 길게 얘기하면 이게 끝도 없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왜 제가 이 부분이 억울하다고 얘기하냐면 좀 무조건적인 처벌을 하거든요. 이 근로기준법 관련해서는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직원분이 사실 예전부터 저희 가게에 일했던 분이거든요. 일하다가 딴 데 갔다가 하여튼 왔다 갔다 하다가 2017년에 한 번 또 입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근로계약서 써준 게 다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당연히 근로계약서 쓴 줄 알았고 제가 그 이후로는 다 최대한 쓰고 안 쓴 분들은 제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글로 이렇게 얘기만 해도 제가 다 써드리거든요. 편하게 다 해드리는데 그분이 2017년에 와서 썼었고 2018년에 아마 퇴사를 했을 거예요. 2019년에 퇴사했나? 퇴사하고 2020년에 다시 왔거든요. 2020년 2월인가? 뭐 그때 다시 왔는데 그때 이제 근로계약서를 제가 새로 썼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한 거예요. 모르겠어. 저는 솔직히 웬만하면 다 쓰기 때문에 쓴 거 같기도 한데 어쨌든 남은 게 없어. 그리고 나서 일하면서 돈을 좀 많이 빌려갔거든요. 근데 빌려가고 1년이 지나고 퇴직금까지 미리 주고 다 했는데 갑자기 막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 직원이 막 저희 직원들한테 뭐 같이 신고하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같이 신고하자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소문이 막 들리고 그만둘 거네 어쩌네 막 이런 소문이 막 들리면서 뭐 이런저런 핑계로 출근도 안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작년 3월 4월 막 이때. 그래가지고 저도 이 사람이 그런 전례가 좀 있는 사람이라 다른 가게에서도 이 사람이 이제 이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그냥 모른 체 하고 그냥 뭐 왜냐면 해고를 해버리면 또 해고 예고 수당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뻔하기 때문에 뭐 지켜보고 이러다가 이제 완전히 상황이 이제 애매한 상황이 돼가지고 뭐 그때 가가지고 이제 이거는 네가 퇴사한 거 아니냐, 뭐 자기는 해고 당한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억지로 뭐 바쁜데 나와가지고 막 이러길래 경찰 부르고 나오지 말라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고용노동부에 막 신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때는 이런 경험은 이론은 많이 들었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가가지고 조사관님한테 조사받고 이렇게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억울하잖아. 이거 근로계약서 다 썼었고 그리고 이 인간 제가 그 전에 알았다고 다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그만하자고. 그때 빌려간 돈이 이제 뭐 800만 원 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빌려간 돈 다 줄 테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그럼 빌려간 돈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바로 첫 마디가 뭐냐면 소송해 그러더라고. 빌려간 거 없는데도 아니야. 녹음 다 돼 있어. 다행히 녹음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소송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이 꼬인 거예요. 아니 장난하나 지금 빌려간 돈을 지금 안 주고 일을 이렇게 깽판치고 뭐 하자는 거야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노동부에 가서 신고하고 저 가서 조사받고 이렇게 했더니 어쨌든 조사관님도 사정은 다 알지만 안 쓴 게 사실 아니냐, 근로계약서 안 쓴 거. 사실인 사실이잖아요. 그때 우겼어야 되는데 썼다고 썼는데 지금 뭐. 근데 그것도 소용없어. 3년간 보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나 쫄아가지고 막 사인도 그냥 쉽게 해버렸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근로감독관님이 둘 다 딱 불러놓고 딱 그래요. 그 직원한테 이거 처벌을 원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그 직원이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형사법 위반 중에서 합의가 되면은 그냥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게 근로기준법이 유일한 거래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야. 이게 합의를 무기로 하더라고. 근데 아무튼 거기서 처벌을 원하냐 그러는데 그 인간이 처벌을 원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노동부에서 그 사건을 검찰로 넘긴 거고 그러면 검찰에서 이제 저를 기소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약식 기소로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판으로 안 가고 바로 벌금 150만 원 이렇게 날라온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알아보니까 전과되는 거고 막 억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약식 기소 날라왔을 때 처음에 법무사님 통해가지고 이제 나 이거 저거 재판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재판 갔더니 판사님이 변호인 없이 그냥 갔지. 그랬더니 국선 변호인님을 붙여주셔가지고 이제 국선 변호인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때 국선 변호인님이 그러더라고. 이거는 웬만하면 그냥 합의하고, 왜냐면 이게 형사법 위반은 어쨌든 이게 형사처벌 받는 건데, 유일하게 이 근로기준법 위반은 그 처벌 불원서라는 걸 받아오면, 그러니까 그게 합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합의를 그러니까 하나 받아오면 그냥 다 끝나는 거니까 그냥 그거 좀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국선 변호인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인간한테 그랬어요. 좋다, 원하는 거 다 주고, 거기서 주라고 한 게 650인가 그랬거든요. 그 노동부에서 주라고 한 게. 뭐 다른 거 뭐 저희가 인정할 수 없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뭐 해고외고 이런 거. 지금은 그걸 다 소송 중인데, 그거랑 이제 빌려간 거까지 해가지고 1440만 원인가? 얼마를 그냥 주겠다. 그러니까 다 주고 800만 원 뭐 네가 떼먹는 거는 내가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진짜 많이 해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한테 딱 그러는 거야. 세범아, 근데 너 벌금 얼마나 하는지 물어봐도 되니? 이게 지금 카톡에 다 있는데. 제가 뭐 그 와중에 숨길 게 뭐 있어. 150만 원 벌금 나왔다고 알려줬지.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다음날 변호사한테 얘기하겠다고. 다음날 변호사님한테 국선 변호인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진짜 이상하다고 사람 막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자기는 내가 그 얘기한 거에 100만 원인가 150만 원을 더 받아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합의를 하려면. 그래갖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합의 안 해주면 이제 전과자가 되는데 자기가 그 값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100만원, 150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내가 진짜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들어주고는 내가 억울해가지고 못 살겠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됐다 그랬어. 됐다고, 합의 안 한다고, 나 소송할 거라고 하고, 그 뒤로 이거 형사소송, 민사소송 2개 더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민사소송 이기고 있어요. 하나 결과 나왔고, 이거는 형사소송은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기소유예가 나와서 벌금은 안 내는데, 벌금을 안 내도 형사처벌은 받은 거라 그래서 항소를 했고요. 2심 중이고.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된 거고요. 어쨌든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형사처벌을 받던가, 그래서 벌금형, 그 사람이 처벌을 원한다 그러면 무조건 처벌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사처벌을 안 받고 싶다 그러면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조건을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써야 된다. 왜 써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벌금도 이게 한 명당 최대 500만 원씩이고 그렇기 때문에 벌금도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안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하면서도 막 주말에 막 일당 하루에 막 매주 몇 명씩 새로 오고 이럴 때는 막 바쁘고 이러면 못 쓸 때도 있고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근데 어쨌든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써야 되는 거고, 이 진행 과정은 지금 그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마무리가 좀 되면은요, 나중에 한번 싹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따로 처음부터 끝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그러면 써야 되는 내용은 뭐냐. 근로계약서에 써야 되는 내용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근로기준법 17조, 아까 얘기했던 이 법을 안 지키면 벌금형이 되는 거예요.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써야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여기 사용자가 이제 사업자죠. 그래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되고, 근로계약서에 이걸 써야 되고, 근로계약 체결 후에도 이게 변경될 때마다 또 써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밑에 보면은 먼저 임금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정 근로시간을 써야 되고,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 휴일이라고 돼 있는데 55조가 요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1항, 2항이 있는데 사실 2항도 좀 애매한 부분이 되게 많은데, 이게 올해부터 좀 많이 사업장에 적용되는 게 있어갖고, 이게 관공서의 휴일이 이제 확대 적용된 건데, 이거는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올해부터 적용이 된 거라서 일단은 요건 다음에 따로 얘기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2항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1항은 모든 사업장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5인 미만이건 뭐건 다 해야 되는 거고, 이거 내용 보시면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된다 해서 뭐 요즘에는 좀 덜 있긴 한데 아직도 한 달에 2번 쉬고 뭐 이렇게 식당 같은데 그렇게 일하시는데 많잖아요. 그렇게 근로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해줘야 되고 그 하루도 유급으로 해야 된다. 이게 주휴수당이죠. 그래서 주휴수당 관련된 조항이고 이것도 좀 바뀌어야죠. 주휴수당 언제까지 할 거야. 이건 나중에 하여튼 얘기하고 어쨌든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 그거 생각 모르시는 분들 꼭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60조 근로기준법 60조는 연차휴가인데 요거는 뭐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라고만 쓰면 되고 이것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하면 되는 거니까 5인 이상 사업장 분들은 잘 지키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은 이게 근로기준법 시행령 8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요걸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소와 업무 내용, 그 다음에 법 93조가 이제 취업규칙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 갖고 오면은 쭉 나오죠. 뭐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 휴게 시간, 휴일, 뭐 임금 결정, 뭐 가족 수당, 퇴직에 관한 거, 뭐 식비 이런 거 등등등 이런 게 이제 취업 규칙에 있으면 그 내용을 이제 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및 2호부터 앞에서 본 거 이런 내용이 다 명시된 서면을 이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그래서 부장을 써서 주든 복사해서 주든 뭐 사진을 찍게 하던 뭐 전자로 계약을 하던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근로자가 가져갈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만 다 들어가면은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양식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로계약서 뭐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 정도가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양이 챙겨야 될 어떤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해가지고 올려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저도 처음에는 이걸 받아서 막 썼었는데 좀 별로야. 왜 별로냐면 이게 양식이 딱 하나로 통일된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경우에 따라서 구분을 해놨는데 먼저 위에 보시면 이게 이제 대표적인 계약서 양식인데 표준근로계약서 가로 열고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표준 양식인데 기간에 정함이 없으니까 기간에 정함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게 계약직 근로자죠. 근데 여기 보면은 별 차이는 없어요. 여기 그냥 근로계실만 있고 여기에는 근로 종료일까지 이렇게 있는 거라서 굳이 뭐 이렇게 양식을 구분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더라고. 그죠? 그럴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또 나눠놓은 게 연소자 근로자 해가지고 나눠놓은 거에는 또 뭐 특별한 건 없고 여기도 보면은 근로계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잖아. 근로계약을 정하는 기간을 정하면 어떻게 쓰면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면 되니까 이런 거 이렇게 통일시키면 되고 밑에 보면은 가족관계 동의서 뭐 가족관계 증명서 및 동의서 이제 미성년자를 채용할 때는 부모님 동의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받았다라는 거를 여기다 쓰는데 이게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사실 이거 빼도 되거든요. 그러면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동의서는 따로 받으면 되는 거고 근로계약서에는 뭐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설일용 근로자도 따로 만들었는데 여기도 보면은 특별한 게 없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건 다른 유형의 근로자들도 다 해야 되는 건데 여기만 넣어놔가지고 이것도 그냥 다 합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 해가지고 또 이렇게 5개나 만들어놨어요. 단시간 근로자는 또 시간을 나눠놨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해놨냐면 법이 하나 더 있어요. 근로기준법 말고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법이 이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어떤 그 근로계약서 관련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24조에 여기는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벌금은 아니고 과태료인데 보시면은 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이 법이에요. 단시간 근로자 관한 법률 17조의 규정을 위반하면은 요거다. 요거 과태료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니까 과태료를 받으면 다행히 정가가 남는 건 아닌데 형사처벌은 아닌데 어쨌든 이게 또 돈이 많이 나올 수 있죠. 벌금 따로 과태료 따로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이제 저렇게 나뉜 건데 이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17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7조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단시간 근로자는 이 내용을 다 써야 된다. 근데 이게 앞에서 근로기준법에 있던 내용이랑 비슷한 게 많아요. 계약기간이랑 뭐 이런 거 쭉 있고 이거 어차피 다 쓸 거니까. 이 중에서 이제 6호는 특히 단시간 근로자에 한정한다 해서 단시간 근로자는 이 6호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6호가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이게 있어서 그죠? 이 조건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또 이렇게 표를 넣어놓은 건데 이거 뭐 다른 근로자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어차피 근로시간 다
어느 정도는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내용을 다 통합을 했죠. 그래서 요거 여기 들어가야 되는 내용을 다 통합을 한 게 이제 제가 만든 양식이고, 그거는 이제 양식이 하나니까 좀 쉽고 그리고 근로조건만 딱딱딱 넣으면 임금 계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만들어지게 해놨거든요, 엑셀로. 그래서 쉽고 완벽하게 작성하는 방법 이렇게 해놓은 거를 알려드릴 거고, 요건 제가 PPT로 준비한 건 아니고 따로 보면서 할게요. 제 채팅은 요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카페에 있어요. 파일은 유튜브에 첨부가 안 되니까 왜 자꾸 카페로 유도하냐 막 이런 분이 있는데, 유튜브에 파일 첨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카페에 그냥 아무 글이나 들어가시면은 맨 위에 제가 총정리 해가지고 링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 사업하실 때 필요한 세금, 회계, 노무, 마케팅 이런 거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시고, 하시기 전에 하여튼 필독글 한번 꼭 보시고요. 아무튼 여기 노무 6-1번에 월급 계산기에 지금 근로계약서까지 다 만들어지게 해놨으니까 요 툴 쓰시면 되니까, 월급 계산, 뭐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시중에 여러가지 툴 없이는 여러분 못해요. 이거 너무 복잡해가지고 제가 혼자 쓰던 거를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발전시켜서 이렇게 온 거고, 시중에 여러가지 툴이 나와 있지만 이거 다 따로따로 하는 것도 일이고 따로따로 하는 것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만큼 완벽한 툴이 없습니다. 이제 거의 완성이 됐어. 내년에는 제대로 프로그램으로 만들 거고요. 아무튼 여기 다운 받으셔가지고 사용 방법은 여기 월급 계산기 쓰시는 거 사용 방법 보시면 되는데, 오늘 간단하게 또 한번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게 월급 계산기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직원 리스트 시트가 있고 근로조건 시트가 있어서 여기 간단하게 근로조건을 입력하면 월급 계산이 짠 하고 되는 거고, 임금명세서가 짠 하고 만들어지는 거고, 근로계약서까지 짠 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상용 근로자, 요거는 일용 근로자. 그래서 각각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일단은 직원 리스트 시트에서 요거 A, B 두 개는 꼭 넣어야 돼. 이름하고 시급. 예를 들면은 제가 존박이니까 존박이라는 직원이 있으면 이름을 쓰고, 시급은 일단 최저 시급 9,160원으로 쓸게요. 나머지는 쓰시면 좋죠. 쓰시면, 관리 차원에서 쓰시면 좋고, 임금명세서에 좀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요거는 임금명세서에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쓰시고, 그 다음에 근로조건에서 요거 하여튼 요거 두 개만 일단 쓰시면 됩니다. 작동은 근로조건 시트에서 아무데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근로시간을 쓰면 돼요. 하루에 뭐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은 2시간 더 일을 한다 그러면 10시간 이렇게 쓰면 연장 근로시간 자동으로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야간에도 근무한다, 이게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야간이니까 뭐 이렇게 근무하는데 야간이 뭐 밤 12시까지 일한다 그러면은 또 2시간이 야간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근로조건을 입력하고, 뭐 근로조건이 격주로 달라지면 여기도 입력하면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월급 계산 시트에서 이름만 쓰면 끝납니다. 그 직원의 이름만 쓰면은 다 알아서 계산되죠. 그래서 계산이 되고, 요것만 좀 신경 쓰시면 돼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수당이 다 나가야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이게 연장근로수당이 이거 1배 1.5배 이거 바꾼 거고, 딴 거는 다 안 나가요. 그래서 요거 5냐 4.5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요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금명세서 그냥 다 만들어졌죠. 출력해서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게 근로계약서인데, 근로계약서 다 만들어졌잖아요. 방금 쓴 거에서 이제 조금만 채워 넣으면 돼요. 여기 사업장 이름 쓰고, 근로 개시일하고 종료일 있으면 쓰고, 이런 거 다 통합해 놨고, 근무 장소 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쓰고요. 업무 내용 써야 되고, 아까 법에서 써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휴일이 언제인지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쓰시고, 근로 뭐 조건 다 쓰면 되죠. 단시간 근로자는 반드시 이 시간까지 써야 되고, 뭐 다른 근로자면은 뭐 대충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임금 뭐 이거보다 자세하게 쓸 수가 없죠. 연장 수당이니 뭐니 뭐 다 나오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또 궁금하면은 여기 임금명세서까지 보여주면서 공제가 어떻게 되고 실지급액이 어떻게 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 나머지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나 넣었어요. 계약에 종료해가지고, 근로계약서가 사실 좀 우리나라, 그러니까 좀 제가 아까 이 얘기하는 걸 깜빡했는데, 직원들은 마음대로 이거 계약이 있잖아. 개시일부터 종료일이 있는데 아무 때나 잠수 타고 이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니 사업자는 30일 전에 다 알려줘야 되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계약이야. 근로자 보호 약정서 이런 거지. 계약서 아니죠 지금. 안 지키잖아. 근데 어쨌든 써놨어요. 사업자는 원래 법적으로 한 달 전에 알려야 되는 거고,
근로자도 미리 알려줘야지. 안 알려주면 이거 어떻게 해. 갑자기 그만두면. 그래서 어쨌든 써놨습니다. 계약에 종료해가지고 사업자 사용자는 본계약을 종료하기 1개월 전에 알려야 된다 했는데, 이게 사실 법적으로 뭐 보호받기는 어렵죠. 안 해주죠. 노동부나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이렇게 해놨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쉽죠? 근데 썼는데 제가 혹시 아까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근로기준법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하고 명시된 내용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뭐 빼먹은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계속 업데이트 해갈게요. 그래서 급여 계산부터 뭐 급여 계산 이거 뭐 모든 조건에 막 이제 다 쓸 수 있게 해놨거든요. 뭐 연차 쓰고 뭐 무단 결근 해갖고 주휴수당 빼고 뭐 추가 연장 근로 하고 야간 근로 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이런 계산기 없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거부터 시작해갖고 다 해놨으니까 그냥 이거 쓰시면 됩니다. 아이고, 이것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제가 이렇게 좀 잠궈놓은 거는 이유가 있어서 잠궈놓은 거니까 안 잠긴 데만 쓰시면 돼요. 제가 사용법 영상 올려드린 거 보시고 쓰시면 되고, 근로계약서 같은 건 좀 수정 원하시면 하실 수 있게 많이 풀어놨는데 잠겨 있으니까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막 쪽지 오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비밀번호는 필요가 없어요. 공개 안 합니다. 이거 유료로 써야 되냐 막 근데 유료 아니고 그냥 다 쓰시면 돼요. 카페에서 이렇게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다 한 것 같아요.